안녕하십니까, 박상호 팀장입니다.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 항상 독일 3사, 벤츠, 아우디, BMW, 약간 노잼 차량들을 리뷰하다가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마세라티 차량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피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파스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300마력짜리 차를 갖고 오니까 또 제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의 차량 마세라티 르반테 하이브리드 GT 차량입니다.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 이제 기블리의 엔진을 그대로 이식해온 SUV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던 르반테가 비슷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는 점, 그 부분은 한 가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좀 대략적인 역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세라티 르반테는 2016년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처음 런칭을 하게 되고 바로 양산형 모델이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 차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마세라티 최초의 SUV라는 점이 대중들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한창 시청률 20%를 찍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 오빠가 타고 나오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마세라티만의 중후하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6기통 모델이 처음으로 라인업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엔 그란루소, 그란스포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노멀,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다 V형 6기통, 이제 3.0L 엔진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8기통 모델 어마어마한 녀석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트로페오라는 모델인데 이 녀석은 이제 페라리와 합작을 하다 보니까 엔진 자체도 페라리 3.8L 엔진이 실렸고요. 말 그대로 이 엔진을 사면은 르반테 껍데기를 주는 그런 감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세라티에서 자체적으로 GTS라는 이제 모델을 내놓는데, 좀 아무래도 트로페오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실적은 좀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세라티가 21년, 22년형 두 가지를 같이 판매 중인데, GTS는 20년형을 끝으로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요. 참고를 하실 게 르반테는 지금 21년형 가솔린 그리고 22년형 이 녀석 두 가지로 판매 중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외형을 한번 둘러봐야 될 텐데, 사실 르반테야 워낙 많이 봐왔고 저도 출고를 많이 해봤고 하던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외관에 대한 설명은 좀 뒤로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바뀐 점에 대한 좀 어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거의 약 6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는데 범퍼의 디자인이 조금 더 스몰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푸른 점을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엠블럼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레드 캘리퍼 옵션가를 봤던 이제 그 캘리퍼가 그냥 블루로 모두 통일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벤트에 있는 이 트리플 벤트도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GT라고 해서 그란 투리스모라고 하면 또 장거리 주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고성능을 뜻하는데, 그 엠블럼도 여기 휀더 쪽에 이렇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딱히 시선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이번에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결합을 하게 되어서 4기통 2.0L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후방 쪽에 전기 배터리를 탑재함으로써 330마력이라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운사이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차량가도 좀 더 저렴해졌는데 22년형 차량가는 1억 1,8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옵션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되는 거는 이제 옵션이 적게 붙으면 1,200, 많게 붙으면 4천만원까지 붙다 보니까 좀 약간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문의가 가장 많은 거는 1,200만원의 옵션이 붙은 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리아 재고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140만원의 옵션이 붙게 되는데, 이 바이제논 헤드램프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점등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저같이 이제 약간 조명을 잘 모르는 조알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기술력이 투입이 됐다 보니까 다른 점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1,200만원 옵션은 서라운드 뷰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런 옵션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재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TMI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고성능 차를 목격하게 되면은 이 질주 본능은 가만히 묵혀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져보면서 이 느낌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하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여느 마세라티랑 다를 게 없어요.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디스플레이까지 동일한 구조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결합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랑은 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고성능 차량들은 이제 냉간 시동을 듣는 것도 이제 오너분들한테는 참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마세라티에 탑재된 하이브리드는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를 달아주고 배기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6기통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마세라티 배기의 감성은 살아있다는 점, 먼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마세라티라고 해서 굉장히 웅장한 배기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냉간 시동 사운드는 이제 들리는 편이지만 엄청 웅장하다 뭐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도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IC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변 배기 버튼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를 두시면은 그때 가변 배기가 오픈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좀 흥미로운 게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예전에 그 너무 그 아날로그 딥한 감성을 배제를 하고 디지털화 시켰다는 느낌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뭐 주행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행 모드는 노말로 주행을 할 거고요. 일반 SUV보다는 확실히 핸들이 무겁긴 합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은은하게 들려오는 배기음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아무래도 가솔린이긴 하지만 4기통이다 보니까 소음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외부에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엔진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건 전혀 없고요. 이중접합 유리의 이제 설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고성능차들 사면은 사실 유지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된 만큼 뭐 자동차세 부분이나 줄어들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르반테도 마찬가지로 요즘 미끄럼 방지 시스템 이런 게 따로 있는데, 뭐 지금이 뭐 영하 2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제 확실히 구동 자체는 전자 개입이 되면서 잘 잡아주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고의 높이도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려 5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온로드형이지만 오프로드의 컨셉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중간 정도 이제 서스펜션이 세팅이 된 거고요. 이렇게 2단계 낮추게 되면은 확실히 전방 시야가 좀 더 트이고 혼자 막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완료가 되면은 계기판에 완료가 됐다고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전기 모드로 따로 굴러가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긴 한데, 연비도 뭐 한 7, 8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뭐 그냥 줄줄줄 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뭐지 예쁜 쓰레기라는 말도 있고, 가격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시들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24%뭐 이런 식으로도 할인을 많이 했지만, 지금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다른 라인업보다 가격 세팅 자체가 낮게 나온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획기적인 할인을 한다 그런 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옵션의 구성을 보면 옛날에 그 마세라티는 아니다 라는 점을 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행 모드는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했고요. 스포츠로 변경하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중간에서 좀 더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확실히 배기음도 3000rpm이 넘어가면은 마세라티만의 감성이 내부로 흘러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방지턱 같은 부분도 에어소스 덕분에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쿠션 자체가 조금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 덕분에 초반 가속력은 훌륭해요. 하지만 마력이 330인 만큼 악셀을 길게 밟았을 때 뭔가 더 밀어준다라는 느낌은 좀 적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차를 타보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차를 밟으면은 이 차가 어떻게 나간다는 느낌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악셀을 중간 정도까지 밟았을 때는 그 이후에 좀 이제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뭐 400마력대, 500마력대 고성능 차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차주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컴포트로 변경을 하면은 저는 SUV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보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르반테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차체의 크기도 훨씬 더 있는 만큼 좀 더 패밀리성으로는 마세라티 라인업에서는 좀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4기통의 330마력 조합은 어떤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돌아가서 이 차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승 및 차량의 재원 그리고 가격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주된 목표는 남들보다 얼마나 경쟁력 있게 제공을 해드리느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약속을 해드릴 점은 저를 통해 마세라티 리스와 렌트를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높은 프로모션, 원하시는 컬러 조합에 빠른 출고까지 제가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어필을 드려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차량, 대중적인 차량 들고 생생한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이리스의 박상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